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의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가족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익숙한 방송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잠시나마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저희 팀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함께 감상하러 떠나볼까요? 나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3층 집의 어둠이 비바람에 짙게 내려앉던 그 밤,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은 한 가족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계단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은 우리 모두의 깊은 비밀을 두드리는 듯 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열린 방문을 통해 새어나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췄다. 노쇠하고 떨리는 남자의 실루엣, 그리고 남편이 아닌 사람의 품에 억지로 끌려 들어간 내 올케 민서 언니였다. 민서 언니는 하얀색의 짧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도자기 같은 부드러운 피부, 길고 가느다란 목,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 헝클어져 흩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언니의 곡선은 이상하게도 희미한 빛을 내뿜었고 자연스러운 그 유혹은 한밤중에 피어오르는 꽃처럼 연약하면서도 강렬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매혹은 잔인한 덫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 지혁 씨는 정신이 오락가락해. 어머니 수진 이름만을 부르며 눈에는 안개가 낀 듯했고 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버지는 민서 언니를 꼭 끌어안고 현재와 과거의 경계가 사라진 채 어딘가로 빠져들고 있었다. 떨리는 손이 언니의 등 위, 안개처럼 얇은 천 위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다. 어깨에서 활처럼 휜 허리까지 손이 닿고 다시 허리를 끌어안았다. 언니는 몸부림치며 저항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로 아버지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남자의 집요함 앞에 여자 혼자의 힘은 너무나 연약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민서예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했다. 그저 신음처럼 말할 뿐이었다. 수진아, 나를 떠나지 마. 너는 참 향기로워. 오늘 밤엔 나와 함께 있어 줄래? 아버지는 언니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고 거칠어진 숨결로 부드러운 허리를 움켜쥐었다. 주름진 손끝이 언니의 허벅지를 더듬었고 얇은 천 아래로 오랜 기억을 더듬는 듯 느리게 움직였다. 두 사람의 실루엣은 서로 겹쳐져 마치 비너스 조각상 같은 언니의 모습이 남자의 품에서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가녀린 어깨가 작은 진동을 일으키며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외침을 삼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난간을 붙잡고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언니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밀어내려 했지만 지혁 씨는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의 눈동자는 늙고 흐릿했지만 언니를 바라볼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듯 불꽃이 일었다. 오늘 밤엔 우리 둘만 남았어. 나를 떠나지 마, 제발. 언니는 울었다. 맑은 눈물이 새하얀 목선을 타고 물결치는 쇄골 위에 떨어졌다. 아버지는 탐욕스럽게 언니를 끌어안고 잠옷 어깨를 아래로 내리며 이슬 맺힌 피부를 드러냈다. 그 피부는 새벽 이슬처럼 은은하게 빛났고 나는 차마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짙어졌다. 두 사람의 거친 숨결이 섞이고 느릿하고 축축한 움직임, 갈망과 그리움, 그리고 오랜 욕망이 뒤섞였다. 창밖의 빗소리는 모든 죄책감을 덮으려는 듯 쏟아졌다. 아버지의 손은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 언니의 가는 다리를 움켜쥐고 그 손끝이 피부 위에 오래 머물렀다. 매번 수진아 라는 아버지의 부름마다 민서 언니의 모습은 점점 흐려졌다. 언니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기억 속 한 조각이 되어버렸다. 언니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온 힘을 다해 버텨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맡긴 채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과거에 사로잡혀 아내를 되찾으려 했고 언니는 현재에 갇혀버렸다. 그 순간 나는 언니의 얼굴에서 슬픔과 아름다움이 겹쳐지는 것을 보았다. 머리는 어깨를 덮고 미약한 불빛의 피부가 은빛으로 빛나며 남자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언니는 약하게 떨렸다. 방 안에는 추억, 사라진 청춘,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한밤의 냄새가 가득했다.
아버지가 점점 더 세게 끌어안을 때마다 언니의 눈빛은 점점 멍해졌다. 고통, 체념, 그리고 오늘 밤만 넘기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라는 체념.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아무것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고조된 순간이 지나고 지혁 씨가 힘이 빠져 손을 풀었을 때 민서 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가냘픈 몸은 한밤의 비에 꺾인 꽃잎 같았고 뺨에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창밖에선 여전히 빗소리가 퍼붓고 있었고 나는 생각했다. 이런 고통은 오직 목격자만이 진짜로 안다는 것을. 나는 서연이다. 지훈 오빠의 여동생이다. 민서 언니는 39살, 동네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피부는 우유처럼 희고 작은 얼굴과 또렷한 눈, 도톰한 입술. 웃거나 고개를 살짝 기울이기만 해도 남자들이 한 번씩은 시선을 멈추곤 했다. 언니는 조용하고 참고 모든 집안일을 묵묵히 해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은 선이 남아 있었다. 둥근 어깨, 가는 손목, 길고 곧은 다리, 그리고 항상 촉촉한 눈동자, 감춰진 슬픔이 숨어있는 눈동자였다. 우리 아버지 지혁 씨는 사고 이후 기억을 제대로 못하신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때론 나를 딸이라고 부르다가 언니를 보면 아내로 착각한다. 그리고 이런 밤이 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아버지는 그저 착각에 머무르지 않고 언니와 자신을 경계 너머로 몰아붙였다. 모두가 집을 비우면 언니는 약하게 저항하고 이를 악물고 견딜 뿐이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곱고 부드러운 언니의 피부 위를 여러 번 지나갔다. 어떤 밤엔 나는 아버지가 언니를 뒤에서 껴안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언니의 눈물이 하얀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또 어떤 밤엔 아버지가 언니를 소파에 앉혀놓고 손가락으로 등을, 팔을, 허리와 맨다리를 쓰다듬었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내 다리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언니는 결코 원하지 않았다. 눈은 젖어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막혔으며 손은 아버지를 밀어내려 했지만 결국엔 힘없이 끌려갔다. 축축한 공기, 노란 조명, 살 냄새, 밤비 냄새, 모든 게 뒤엉켜버렸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 기억은 내 안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어떤 밤엔 오직 목격자만이 그 고통과 비밀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언제부턴가 나는 비 오는 날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어둑하게 내려앉으면 어떻게든 집을 일찍 빠져나가야 할 이유를 찾거나 불을 끄고 다락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마치 보지 않으면 모든 일이 사실이 아닐 것만 같아서. 그러나 기억은 항상 질긴 빗방울처럼 밤 지붕을 두드리며 끝없이 이어졌다. 그 운명의 밤 이후 나는 민서 언니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언니의 걸음이나 몸짓이 아니라 눈동자 깊은 곳에 깃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금지된 정원에 발을 들여놓고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만이 지닌 두려움,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었다. 처음엔 죄책감과 수치심이 겠거니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 안에 자리 잡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억눌렸던 본능이 뿌리 깊은 곳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이제 하나의 습관처럼 반복됐다. 나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목격자가 되었다. 어느 아침 내가 부엌에 일찍 내려가면 언니는 뜰에 흔들리는 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풀어헤친 긴 머리, 우윳빛 피부, 마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스케치처럼 아련한 등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언니의 작은 움직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언니가 잔을 씻으려고 몸을 숙이면 얇은 잠옷 아래로 곡선진 등이 노출되었고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떨리는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언니도 그 시선을 느꼈을까? 이제 아버지가 어깨나 팔에 춥다는 어설픈 핑계로 손을 얹을 때도 언니는 더 이상 움찔하지 않았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순간조차 어쩐지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는 언니를 보았다. 언니는 소파에 다리를 모아 앉아 있었고 커튼 너머로 햇살이 비치며 비단결 같은 다리와 하얀 발끝이 카펫 위에 살며시 닿았다. 아버지는 곁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 언니의 곡선을 훔쳐보았고 시선은 오래도록 붉은 입술,
하얀 손목 넓게 파인 목선을 더듬었다. 아버지는 언니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부드러운 손, 엄마가 젊었을 때랑 똑같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언니는 손을 빼지 않았다. 눈동자가 먼 곳을 바라보고 숨결은 얕아졌고 속눈썹이 떨렸다. 아버지는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손가락 사이를 반복해서 쓰다듬었다. 그 손끝엔 오랜 세월의 갈증이 서려 있었다. 나는 점점 익숙해질 줄 알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두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면 집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머리카락과 살 냄새,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갈망의 공기가 짙게 내려앉았다. 어느 날 욕실을 지나가며 물 흐르는 소리와 아버지의 낮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수진아, 예전에 내가 집에 오면 네가 머리 빗어줬지? 언니는 세면대 앞에서 아버지의 머리를 빗어주고 있었다. 손가락이 희끗한 머리카락을 천천히 지나가고 언니의 눈에는 부드러운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어느 순간 언니의 손등을 스치고 팔뚝을 따라 쓰다듬으며 팔꿈치에 머물렀다. 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내 심장마저 조여드는 느낌에 잠식됐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은 더욱 선명해졌다. 특히 비 내리는 밤이면 본능은 더 날카로웠다. 복도에서 언니의 맨발 소리, 아버지 방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날 언니는 새로 산 붉은색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몸에 달라붙는 얇은 천이 허리와 등 맨다리까지 드러냈고 언니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순간 두려움과 알 수 없는 기대가 섞인 눈빛이 번뜩였다. 문이 닫히고 나는 벽에 등을 기대었다. 남자의 신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떠나지 마. 여기 와서 나랑 있어줘. 이어지는 것은 깊은 한숨, 천의 마찰음, 그리고 주름진 손이 젊은 피부를 애타게 더듬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청춘, 언니가 남아있는 젊음, 그 두 갈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언니는 점점 아버지 곁에 오래 머물렀다. 아버지가 부르면 낮에도 다정하게 다가가 죽을 끓여주고 숟가락을 입에 넣어주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입가를 닦아주었다. 손끝이 뺨에 오래 머물렀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가 언니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엄지로 천천히 원을 그리는 모습을 보았다. 언니는 피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들고 희미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경계는 무너졌다. 나는 너무나도 자주 보았다. 아버지는 언니의 허리를 끌어안아 가슴에 안고 옛 사랑의 말을 속삭이며 손끝으로 등을 어루만졌다. 언니는 조용히 곁에 앉아 손을 아버지 손에 내맡긴 채 떨리는 숨결을 섞었다. 가끔 아버지는 언니의 이마, 관자놀이, 뺨, 목, 어깨에 천천히 입을 맞췄고 언니는 약하게 떨며 저항하지 않았다. 어느 밤엔 나는 잠들지 못하고 복도에서 언니가 맨발로 아버지 방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문이 닫히면 그 안에서 모든 비밀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언니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이유는 절망만이 아니라 새로운 쾌락, 마치 중독 같은 무언가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움과 이끌림, 본능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언니. 아침마다 언니의 눈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짙은 피로 속에 밤의 불씨 같은 이상한 빛이 살아 있었다. 언니는 점점 더 얇은 잠옷을 입고 더 밝은 색을 고르며 맨발로 집안을 거닐었다. 어느 날 나는 부엌에서 아버지가 언니를 뒤에서 안고 손을 허리에 두르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턱을 어깨에 얹고 두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속삭임. 언니는 눈을 감고 아버지 품에 머리를 기대며 입술을 살짝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다. 나는 깨달았다. 자물쇠에 없는 족쇄도 있고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경계도 있다는 걸. 가벼운 스침, 천천히 다가가는 손길, 옛 이름을 불러보는 속삭임들이 밤마다 언니를 금지된 세계로 이끌었다. 그리고 언니는 그 경계 안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곳엔 출구가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모든 발자국, 시선, 작은 숨소리조차 새 여자. 나, 이미 떠난 엄마, 그리고 이 비밀에 잠긴 언니 사이에 공범 같은 비밀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떤 밤에는 나도 울었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저 밖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가 경계를 넘는 순간마다
언니가 포기하고 손을 놓는 순간마다 그 느린 동작과 만남마다 밤의 그림자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마 언젠가 모든 게 끝나거나 터져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나와 이 비 내리는 밤의 비밀만이 영원히 남아있을 뿐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훈 오빠가 돌아온 날이 하필 비 내리는 오후가 될 줄은. 회색빛 도시, 집안 가득 눅진한 공기, 젖은 나무잎과 커피 향이 낡은 벽돌마다 스며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대문가에 다가오는 것을 들으며 가슴이 미친 듯 뛰었다. 오랜만에 오빠가 돌아왔다. 짧고 건조한 전화, 몇 마디 문자만 오갔던 긴 시간 동안 남겨진 우리에겐 너무 많은 공백이 쌓여 있었다. 오빠는 아무 예고도 없이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다. 현관 한 구석에 조용히 놓인 여행 가방, 빗물에 젖은 셔츠, 피로와 낯설음이 스친 눈빛. 그런데도 나조차 알 수 있었다. 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건 나도 아버지도 아닌 바로 민서 언니였다. 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오빠를 맞았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녀의 입꼬리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둘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는 예전과 전혀 달랐다. 공기는 차갑고 모든 대화가 허공에 부딪혀 흩어졌다. 단지 아버지, 지혁 씨만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생기가 돌고 또렷하게 말을 이었고 때때로 어린아이처럼 밝게 웃었다. 무엇보다 민서 언니가 옆에 있을 때면 아버지는 식탁에서 종종 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오랫동안 시선을 머물렀다. 그 미묘한 순간들을 나만이 눈치챘던 줄 알았다. 그러나 거울 너머로 스치는 지훈 오빠의 시선을 마주친 순간 나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눈빛은 깊고 어두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알아챈 듯했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했다. 각자 자기 자리에 흩어졌지만 나는 희미하게 계단 쪽 발소리를 들었다. 오빠였다. 그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아버지 방과 언니 방 사이 짧은 복도를 지나갔다. 나는 감히 따라가지 못하고 문틈 사이로 사라지는 그의 그림자만 바라봤다. 그날 밤 큰 비가 쏟아졌다. 나는 뒤척이다가 오빠 방 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맨발로 복도를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 아버지 방 앞에 멈춰서는 기척.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 집 전체가 정적에 잠겨 빗소리와 바람, 그리고 알 수 없는 숨결만이 살아있었다. 오빠는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어쩌면 아주 작은 흔적들. 아버지 침대 위 낯선 손수건, 입술 자국이 남은 유리컵, 혹은 공기 중 어렴풋이 남은 언니의 꽃향기. 어쩌면 오빠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얇은 잠옷을 입은 언니가 아버지 어깨에 기대 앉아 헝클어진 머릿결이 목을 감싸고 맨발을 침대 위에 모은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손이 조심스레 언니의 등을 쓸고 낮게 속삭이며 언니를 웃게 만들었다. 붉은 입술이 살짝 떨리는 그 모습까지 지훈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추궁도 질투도 분노도 없이 그저 숨 막히는 침묵이 길게 이어질 뿐이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거나 혹은 오래전부터 무언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 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욱 기묘해졌다.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활기차게 변했고 언니는 점점 더 눈부셔졌다. 두 사람 사이 이전엔 존재했던 모든 경계가 사라졌다. 더 이상 서로를 의식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식탁 아래 손끝이 스치고 긴 시선이 거울을 통해 이어지며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소가 오갔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비 내리는 어느 오후 거실에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오빠는 신문을 읽고 나는 차를 내렸다. 아버지는 언니 곁 소파에 앉아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얇은 천 위로 천천히 원을 그렸다. 언니는 살짝 몸을 기울여 머리를 아버지 어깨에 기대고 불빛이 절반 얼굴을 감췄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봤다. 그리고 오빠도 모두 보고 있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신문을 접고 일어나 낮게 말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침묵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제 모든 경계가 사라진 순간이었다. 부엌에서도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언니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고 머리칼에 입을 가까이 댔다.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눈빛은 멀리 흘러가지만 온몸은 설렘으로 물들었다. 집안 어디든 밤이든 낮이든 보이지 않는 파도가 밀려왔다. 더는 숨기려 하지 않았다. 테이블 아래 얽힌 손가락, 복도 한쪽에서 잠깐의 포옹, 욕실 거울에 비친 시선, 이마와 목을 스치는 빠른 입맞춤. 그 모든 것이 공기에 섞여 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그저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밤, 큰 태풍이 불었다. 나는 도무지 잠들 수 없어 폭풍 속에서 몸을 말았다. 복도의 가벼운 발소리, 아버지 방문이 열리고 낮은 웃음소리, 길고 깊은 속삭임이 밤의 음악처럼 들렸다. 나는 조심히 복도로 나가 문틈을 보았다. 노란 불빛 아래 아버지의 품에 안긴 민서 언니. 붉은 잠옷, 길게 풀린 머리칼, 드러난 어깨가 떨리고 아버지는 그 허리를 감싸 안아 등을 천천히 쓸었다. 그의 입술이 언니의 이마와 뺨을 천천히 훑고 언니는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밤비와 섞여 그 장면은 불꽃처럼 번져나갔다. 그러나 나를 더욱 두렵게 한 건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오빠의 모습이었다. 복도 끝에 서서 난간을 꽉 움켜쥔 채 아버지 방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나는 모든 비밀은 반드시 입으로 내뱉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마지막 잿더미를 위해 침묵을 선택한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미 무너졌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 이후 아버지와 언니는 더 이상 누구를 의식하지 않았다. 어디서든, 부엌이든, 거실이든, 정원이든, 때로 우리가 모두 함께 식사할 때조차 스치는 손끝과 시선, 짧은 미소와 호흡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세탁실을 지나가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언니가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버지가 등을 두드리며 속삭이다가 둘 다 아이처럼 웃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 식사 시간은 더 이상 가족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나는, 서연은 내 집 안에서조차 이방인이 되어 완전히 사라진 경계를 바라보는 목격자가 되었다. 오빠 지우는 침묵 속에 있었다. 그도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는 싸우거나 지키려 들지 않았다. 희미한 불빛과 웃음, 속삭임, 그리고 부드러운 스침 속에서 모든 옛 경계는 사라지고 가족의 비밀만이 점점 더 커져갔다. 나는 내일이 어떨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날 밤 내린 빗 속에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경계와 한 번 넘어선 사람은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알았다. 그해의 겨울, 집안은 짙게 가라앉은 슬픔에 잠겼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한밤중에 걸려온 차가운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 냉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지훈 오빠가 출장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울의 얼어붙은 고속도로, 위, 빗속에서 구겨진 차량, 아무도 구할 수 없었던 사고. 나는 찬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고 그 순간부터 집안에는 한숨과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소리만 남았다. 장례식은 조용히 빠르게 끝났다. 몇몇 친척과 동료들이 모였을 뿐이었다. 민서 언니는 검은 옷을 입고 남편의 영정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메마르고 울음도 없었고 떨림도 없었다. 아버지는 하얗게 샌 머리로 영정을 들고 눈이 퉁퉁 부었지만 내내 언니만을 바라봤다. 어쩌면 무너져버린 가족의 이유를 그 시선 속에서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상실의 공기 속에 단순한 슬픔이 아닌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장례 이후 집안의 일상은 더 낯설어졌다. 민서 언니는 투명한 그림자처럼 집안을 떠돌았다. 이제는 문도 잠그지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더 일찍 일어나 언니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하고 거실을 정리하며 오래도록 아들의 제사상 앞에 멈춰 섰다. 나는 처음엔 상실이 두 사람을 깊은 금지의 늪에서 꺼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상실이 클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집착했다.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빨려들듯 그 유혹만이 죽음과 기억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나는 두 사람이 어디에서든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부엌, 거실, 정원, 계단. 급하게 안기고 짧게 입 맞추고 긴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건 해질 무렵
집안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면 그들이 늘 찾는 곳이 아들의 제사상 앞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저녁마다 언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틀어 올렸다. 촛불 아래 창백한 얼굴로 두 손을 모으고 입술로 작은 기도를 읊조렸다. 아버지는 그 뒤에 서서 처음엔 그저 바라보다가 점점 어깨에 손을 얹고 등 아래로 부드럽게 손을 내렸다. 눈은 감긴 채 이루지 못한 모든 시간을 가슴에 품은 듯 했다. 어느 날 나는 그들이 나란히 제사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엔 단순한 손 잡음이었으나 곧 아버지의 손끝이 언니의 어깨를 타고 내려갔고 언니는 조용히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의 입술은 언니의 머리카락과 목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뒤엉켜 떨렸다. 나는 언젠가 언니가 이 유혹에서 벗어날 것이라 혹은 아버지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두 사람은 익숙한 불길에 스스로를 던지는 나방 같았다. 고통, 갈망, 죄책감과 동시에 밀려드는 쾌락에 빠진 채 어느 날 밤 나는 거실 문 뒤에 숨어 거친 숨소리와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누군가의 흐느낌을 들었다. 지훈아, 용서해줘. 우리를? 언니의 목소리는 아버지의 거친 숨과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문틈으로 그들을 보았다. 언니는 제사상 앞 방석에 앉아 흰 원피스가 무릎을 덮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뒤에 앉아 그녀를 껴안고 얼굴을 어깨에 묻은 채 허리를 감쌌다. 언니는 고개를 젖혀 입술을 떨고 손으로 아버지 손목을 움켜쥐었다. 눈물은 밀에 갇힌 듯 멍하니 흘렀다. 어떤 날은 향을 올리고 난 뒤에도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언니는 아버지 가슴에 머리를 기댔고 아버지는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손끝으로 어깨와 쇄골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촛불이 깜빡이고 향 냄새와 머리카락, 피부의 온기가 공기 속에 섞였다. 아버지는 언니의 등에 손을 올려 목덜미에서 허리까지 천천히 원을 그렸다. 언니가 미세하게 떨리면 그는 더 세게 끌어안고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입맞춤은 오랫동안 목에 머물렀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참지 않았다. 어쩌면 진짜 유혹은 상실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둘 다 서로의 살결과 품에 중독된 사람처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었다. 나는 가끔 소리치고 싶었고 언니를 방에서 끌어내고 싶었고 제사상을 박살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구석에 앉아 밤마다 이어지는 숨소리, 옷 스치는 소리, 속삭임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 소리들은 우리 모두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엮고 있었다. 어느 저녁, 집엔 나와 두 사람만 남았다. 조용한 식사, 식기소리만 들렸다. 식사 후 나는 방으로 올라갔지만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레 계단 아래로 내려와 제사상 방을 엿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언니는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였다. 하얀 잠옷은 몸에 달라붙었고 등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뒤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등 아래로 미끄러뜨렸다. 그는 몸을 숙여 어깨에 입을 맞추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언니는 울었지만 울음은 깊고 조용했다. 고통과 웃음이 섞인 멈출 수 없는 소리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지훈 오빠의 영정 위로 포개져 마치 풀리지 않는 저주 같았다. 나는 이들이 몇 번이나 그곳을 찾았는지 모른다. 아직도 이 집 어딘가에 남아있는 오빠의 홀령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다음 날 아침 언니는 창가에 앉아 풀어진 머리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엔 식지 않은 입맞춤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차를 준비하며 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손끝은 언젠가 모두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꼭 쥐고 있었다. 오빠가 떠난 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집안에는 욕망과 죄책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만이 남았다. 나는 더 이상 목격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서로에게 묶인 영혼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언젠가 그들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이 집을 맴돌게 될까? 손끝 스침, 긴 포옹, 눈물, 속삭임, 그리고 제사상 앞에 끝없는 집착이 반복됐다. 나는 그저 안다. 캄캄한 어둠 한가운데 외로운 촛불 아래 때론 쾌락과 고통은 구분이 흐려지고 아무도 더 이상 서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